시행되는 부산 경마를 재미있고 깊이 있게 분석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뷰앤프리뷰의 진행을 맡은 박혜원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금주 시행되는 부산 경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지난주 경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도 역시 금요일에는 10개 경주, 일요일에는 6개의 교차 경주가 정상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월초 경마답게 인기마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던 한 주였는데요. 일요일 부산교차 3경주에서는 경주전까지 가장 큰 인기를 모았던 초동특급과 5호 대장군이 나란히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복승식 3.2배, 쌍승식은 5.1배로 양일 통틀어서 가장 낮은 최저배당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일요일 부산교차 4경주에서는요. 경주전까지 가장 큰 인기를 모았던 인기 3강의 경주마들이 모두 입상에 실패를 하고 BK파크와 리턴 오브 더 킹, 그리고 브라이트 어카운트가 나란히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246.8배의 가장 큰 삼복승식 배당을 형성하면서 경주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경마 팬분들의 관심을 모았던 경주였죠. 바로 서울 구경주로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지사배 대상경주에서는 부경 소속의 인디언스타가 목차의 도착차로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3위를 제외하고 1위부터 5위까지는 모두 부경 소속의 경주마들이 휩쓸 정도로 부경 소속 경주마들의 우세함이 굉장히 돋보였는데요. 모처럼 안말 대상 경주에서 활약한 부경 소속의 경주마들이 돌아오는 퀸즈투어 시리즈에서도 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9월에 2주차로 진행되는 경마주간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리뷰앤프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어떤 경주마를 주목해야 될지 첫 번째 코너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 코너는 제것말을 찾아라 코너입니다. 공백이 길었던 휴양마를 비롯해서 심판 처분을 받은 경주마들까지 얼마나 경주력을 회복했는지 낱낱이 분석해봅니다. 이번 시간 해설에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는 복귀의 정석 이태복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태복입니다. 네, 오늘 제것말을 찾아라 시간에 주목해야 될 경주마는 어떤 경주마인가요? 네, 자, 금주 추천드리는 제것 마필은 16조 김재선 마방의 프리러닝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데뷔가 좀 많이 늦었어요. 네. 4세마 초반에 데뷔를 했는데 3전 동안은 이렇다 할 걸음을 못 보이다가 그 이후 4전째 첫 입상을 했고요. 그리고 5전, 6전을 연속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관절염이 워낙에 또 심해져서 한 1년이 넘게 장기 휴양을 한 그런 마필인데 휴양 이전에 물론 이제 국 6등급, 국 5등급 좀 하위 등급이긴 했지만 상당히 좋은 추임력을 보이면서 연속 우승을 했던 마필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4등급 레이스입니다. 1년이 넘게 휴양을 했고 또 승군전이다 보니까 거의 주목을 좀 덜 받는 그러한 유형의 마필인데 마필 자체가 올라오는 추임력이 상당히 막강한 그러한 마필입니다. 근데 제검 내용을 봤을 때 그 탄력 자체는 살아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제검 마필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프리러닝은 작년 6월 24일 경주를 끝으로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장기 휴양에 들어갔었는데요. 그리고 지난 8월 10일에 다시 재검을 받았습니다. 재검 당시 내용은 어땠는지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자, 5번 게이트 조인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은 부마는 오피서고요. 모마는 헤브나이스인데 이 북의 모계를 따져봤을 때 좀 앞에 가는 유형의 그러한 혈통입니다. 약간 스프린터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 이 마필은 좀 혈통화가 안 맞게 지금 입상한 내용을 보면 다 추입입니다. 그것도 거의 바닥권에서 올라온 추입으로 연속 입상을 해오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이번 그 주행 심사 내용을 봐도 이게 좀 상당한 그 공백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경주 감각이 없다 보니까 좀 빨리 붙이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300m 남겨놓고 강한 추진을 했을 때 그 추진에 상응하는 걸음이 좀 제대로 나왔다.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외선에서 쭉쭉 치고 올라오고 있는 마필이 프리러닝인데 1년을 넘게 쉬다 보니까 이 체중이 지금 546kg로 주행 재검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경주보다 한 37kg가 지금 오버가 된 그러한 체중이라 이제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감량을 하겠는데 과연 어느 정도 감량을 할지. 그러니까 546은 너무나 좀 둔탁한 그러한 부담 체중이고요. 요보다 한 20kg 이상 아마 빠져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금요일날 8경주에 국 4등급 1300m 레이스에 출전 예정인데 막강한 추임력이 있는 드림 질주를 필두로 앞선에 가는 커라지오, 퍼스트킹, 그리고 발키리, 쾌도 신화까지 좀 짱짱한 마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그러한 편성입니다. 하지만 이 프리러닝이 휴양 이전에 보여줬던 추임력, 그리고 지금 재검 때도 그 추임력 자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한번 복귀 전부터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프리러닝은 2분 2초 6의 기록으로 가볍게 주행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금주에는 8일 금요일 1300m로 펼쳐지는 8경주에 출전할 예정인데요. 과연 4등급 승급전으로 펼쳐지는 이번 복귀전에서 프리러닝이 어떤 경주력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복귀를 중심으로 금주 시행되는 경주를 분석하는 베이스온 리플레이 코너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2개 경주, 일요일 2개 경주를 각각 선정해서 분석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 8일 금요일에 시행되는 5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자, 금요경마 제5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000m 최단거리 레이스입니다. 자, 우선 관심이 가는 마필은 이제 스피릿 우먼이 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물론 이제 1000m다 보니까 앞선에서 굳혀버리는 그러한 레이스 때는 좀 늦추입의 우려는 있습니다. 근데 마필 자체가 추입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요. 가보킨즈도 선행만 장악해 나간다면 워낙에 뚝심이 좋기 때문에 좀 관심을 끌 걸로 보이고, 네. 러닝걸은 제가 볼 때 순수 기량 자체는 그렇게 좋은 마필은 아닌데 직전에 이 선행마 2마리 나가고 세 번째 따라가면서 우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직전 경주 내용을 보면은 좀 변화가 왔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이 편성에서 과연 이제 통할 것인가 약간 좀 불안한 인기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썬레이저가 그 스피드와 뚝심을 겸비한 마필로 좀 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직전에 선전한 어린 여왕, 그리고 벙글벙글도 약간 기복은 있지만 순수 경주력 자체는 상당히 좋고, 퍼스트 위닝은 직전에 인기 바닥권이었는데 상당히 날카롭게 치고 올라오면서 3차까지 올라왔었거든요. 뚜렷한 강자로 평가받는 마필이 없는 상황에서 스피릿 우먼과 썬레이저 이 두 마필이 인기 2강으로 팔리면서 또 도전세 마필들도 인기 2강 못지않게 좀 관심을 많이 끌 수 있는 그러한 편성입니다. 네, 이번 경주는 뚜렷한 강만은 없지만 스피릿 우먼과 썬레이저를 인기 2강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가보킨즈와 러닝걸 등 여러 두의 도전세 마필들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서 어떤 경주마를 가장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6조 구영준 마방의 어린 여왕이라는 앞말입니다. 네. 도전세 마필로 이제 직전에 1200에서 입상을 했기 때문에 좀 주목을 받고 도전세 마필로 팔리는 그런 마필인데, 이게 좀 앞말이다 보니까 파워가 조금 그동안 보면은 모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4전 동안 4번을 입상을 했는데 4번 다 그냥 준우승에 멈췄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좀 힘 부족이 좀 단점이었던 그런 마필인데, 직전에 1200 레이스에서 입상을 했는데, 저도 이제 이 마필이 좀 힘이 모자라기 때문에 1000m가 아니라 1200이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초반에 봤었는데, 이 마필의 예시 상태를 보다가 이건 되겠다 이런 느낌이 확 올 정도로 컨디션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 좋은 컨디션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경주 성적을 보면은 예시 상태도 동영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요 어린 여왕 한번 그 예시 도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정말 좋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저도 현장에서 완전히 꽂힐 정도로 이 상태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상태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상대들이 강하긴 하지만 직전에 이어서 연속 입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이 어린 여왕을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직전 1200에서 태스크포스라는 강마가 있었고요. 그 마필에 이어서 2착 입상을 한 경주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게이트 조성곤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주는 뭐 2세마지만 막강한 기량을 갖춘 태스크포스가 단승식 1.5배 아주 강축으로 팔렸고요. 여기에 이제 후차권에서 그 전 경기에서 상당히 선전을 했던 천지챔프가 아주 강하게 팔리면서 두 마필이 아주 낮은 배당을 형성을 했었고요. 여기에서 지금 선행 나가고 있는 초동특급 그리고 어린 여왕 이런 마필들이 이제 도전세로 팔렸습니다. 원래 좀 1000m 뛸 때도 스피드는 있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주 자연스럽게 선두권 선입전개를 펼치고 있는 마필이 어린 여왕이고요. 지금 선행 나간 초동특급이 마지막까지 버텨보려고 했는데 이 어린 여왕한테 잡히면서 3착에 그쳤는데 이 초동특급은 이 다음 경주에서 우승을 했거든요. 네. 좀 센 편승에서 뛰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뭐 인기 1위였던 태스크포스가 직선에서 한 수위의 기량을 보이면서 우승을 결정짓고요. 초동특급과 어린 여왕의 후착 다툼이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이 머리 차이로 이 어린 여왕이 초동특급을 넘어서면서 2착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이 경주가 이제 1200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 힘이 좀 모자라는 안마린 어린 여왕에 좀 불리한 경주 거리였는데 이번에 1000m 레이스고요. 또 컨디션이 완전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할 수 있는 그러한 마필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린 여왕은 직전 경주에서 최근에 부진을 만회하고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이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 8일 금요일에 시행되는 6경주인데요.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금요경마 제6경주 국내산 5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2세 신예 강자 세마필이 좀 강한 인기를 끌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앞말이지만 직전 경주 너무나 여유롭게 우승을 했던 경주의 두레박 그리고 데뷔전에서 선행으로 우승을 했던 마필이 이제 신스텔스와 천면의 강인데 이 2세 신예 세 마필이 다 좀 상당히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직전 경주 기록이나 내용으로 봤을 때 상당히 잘 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강한 인기를 끌 걸로 보이고요. 2세마 외에 좀 인기를 많이 끌 마필이 이제 그 김남중 마방의 메이킹 승리 2연승을 했는데 다 1000m만 뛰었어요. 이번에 이제 거리를 1300으로 늘려나오긴 하는데 워낙에 막강한 뒷심이 있고 탄력이 있기 때문에 1300이지만 좀 강하게 팔릴 겁니다. 2세 신예 강제야 세마필, 경주의 두레박, 신스텔스, 천년의 강에 메이킹 승리까지 이렇게 짱짱한 4파전 양상으로 팔리는 그러한 레이스입니다. 네, 이번 경주 네마필의 쟁쟁한 경합이 예상이 됩니다. 신예 2세 강마인 경주의 두레박과 신스텔스 그리고 천년의 강과 그리고 뚝심이 좋은 메이킹 승리까지 이 네마필의 굉장히 쟁쟁한 경합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경주 어떤 경주마를 가장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1000m만 뛰고 1300으로 거리를 늘려나오긴 했지만 뭐 경주의 두레박이나 신스텔스나 천년의 강이나 뭐 센 말은 분명합니다. 네. 근데 아직 다 여물지 않은 이제 갓 2세 마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에서는 메이킹 승리가 앞서 있고요. 그리고 또 거리 1300이 이 마필의 특징상 뭐 전혀 불리하지가 않고 얘나 뒷심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부경 주로가 선행 불패 주로거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 선행 가면 거의 대부분의 마필이 다 입상을 했습니다. 네.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뭐 신스텔스나 천년의 강 이러한 마필들이 좀 주로상의 이점은 있지만 그래도 능력상 그리고 그 파워 면에서 확실히 앞서 있다 이렇게 보는 메이킹 승리를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킹 승리는 포인 마필입니다. 뭐 부마는 잉글리시 채널 상당히 좋은 시수말이고요. 모마는 메이킹 히트인데 이 마필이 현역 시절에 성적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뛰고 있는 모계 형제 마필들 몇면을 보면은 뭐 잘 뜁니다. 그리고 뭐 미국에서 14승을 올렸다는 거는 상당한 능력마거든요. 네. 뭐 14승을 올린 모계 형제 마필도 있기 때문에 좀 혈통적 기대치도 상당히 있는 마필이 메이킹 승리입니다.
자, 직전 경주 1000m에서 추입으로 아주 여유승을 하는 그런 경주인데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게이트 1000m인데 뭐 외곽 게이트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뭐 스타트 무난하게 나왔고요. 앞에 가는 대로 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외곽이다 보니까 스타트는 좋았지만 뭐 자리 잡는 과정에서 중위권 전개를 좀 자차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자, 이 경주가 뭐 수혜글을 필두로 뭐 강한 선행마들이 많았습니다. 금빛공주, 수혜글, 그 다음에 선임력 좋은 월화독작 이러한 마필들이 좀 인기를 끄는 그러한 레이스였고요. 네. 지금 내측에서 원게이트에서 빠르게 최적 전개 후에 치고 나오는 마필이 이제 골든킹즈, 이번에 비인기마였는데 이때 입상을 하면서 배당의 주역이었고요. 자, 메이킹 승리는 이제 한 300m 남겨놓고 외선에서 강하게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탄력 자체가 뭐 아주 막강합니다. 앞선의 마필도 쉽게 따돌리면서 아주 여유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라스트 600m 3F 타임이 35초 1, 그리고 라스트 200을 12초 플랫으로 끊었거든요. 그야말로 막강한 탄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기록도 1분 00초 2를 세웠는데, 이 주의 다른 1000m 레이스와 비교해 봤을 때도 상당히 좋은 경주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금요경마 6경주는 이 메이킹 승리를 좀 배팅의 중심에 세우고 공략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메이킹 승리는 좋은 혈통만큼이나 데뷔 전부터 직전 5등급 승급전까지 모두 우승을 차지하면서 쾌조의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 10일 일요일에 시행되는 부산교차 1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1회 경마 제1경주 5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우선 이제 관심이 가는 마필이 2세마 두 마필이죠. 19조 김영관 마방의 액톤 블레이드, 그리고 15조 안우성 마방의 에이스 돌풍, 이 2세마 두 마필이 우선 좀 관심을 많이 끌 걸로 보이고요. 특히 뭐 에이스 돌풍은 직전에 후청마를 대차로 따돌리면서 아주 여유승을 했기 때문에 강한 인기가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최근에 선전하고 있는 선행마죠. 시티위너, 그리고 비장의 무기도 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네. 직전에 좀 비인기마였는데 우승을 차지한 그러한 마필이고, 최근에 이제 컨디션 확실히 올라온 모습 보이면서 선전하고 있는 위대한 광경, 그리고 좀 기복이 단점이긴 하지만 추입이 통하는 편성에서는 항상 세게 봐야 되는 백만도리까지 좀 팔리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편성인데, 아무래도 2세마인 에이스 돌풍, 액톤 블레이드 이 두 마필이 좀 더 관심이 가고요. 그리고 시티위너, 비장의 무기, 한 인기마 4파전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경주도 4마리의 경주마들의 치열한 경합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세마필인 김영관 마방의 액톤 블레이드와 그리고 에이스 돌풍, 이 두 마필을 비롯해서 비장의 무기와 시티 위너까지 이 강마 4마필의 치열한 경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번 경주 그렇다면 어떤 경주마를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네. 자, 이번 경주 좀 강하게 추천드리는 마필은 15조 안우성 마방의 에이스 돌풍입니다. 물론 이제 현장에서도 아주 강하게 팔릴 겁니다. 아마 네. 충마로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상당한 성장이 기대가 되는 좀 상당히 좋은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혈통을 보면은 이게 포인마인데 카우보이 칼이 부마예요. 근데 이 카우보이 칼이 이 국내에 들여온, 그러니까 외산마로 들여온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카우보이 선, 위닝길리, 원일강자, 장상 카우보이, 썬록, 미소왕자, 매치파워까지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 마필을 들여왔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마필들이 상위권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제가 언급드린 7마필도 다 1등급까지 올라간 그런 마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국내 생산 쪽에서 욕심을 내가지고 챌린저팜에서 이 마필을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이제 국내산 마필로 이 카우보이 칼 자마들이 나올 텐데, 이 에이스 돌풍은 외국에서 이제 교배하고 들어온 마필이기 때문에 포인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데뷔전 때부터 주행 심사 내용 좋았고 훈련 때 걸음이 좋았기 때문에 데뷔전부터 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1000m를 2번 데뷔전과 이전째 뛰었는데 편한 선행을 못 가다 보니까 좀 힘쓰다가 직선에서 제대로 걸음이 좀 안 나오는 케이스였는데 이번 우승 경주를 보면은 선행을 나가니까 그야말로 막강한 기량을 보이거든요. 직전 경주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게이트 조성공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6등급 1300 레이스였고 또 그렇게 강한 마필이 없었습니다. 뭐 통합불패나 장안질주 좀 뒷심이 모자라는 마필들이 좀 인기마로 팔릴 정도로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었고요. 통합불패가 어지간한 편성에서는 선행을 나가는 선행형 마필인데 그보다 훨씬 빠른 스피드를 보이면서 뭐 에이스 돌풍이 무난하게 선행을 나갔고요. 좀 잡고 가는 듯한 그런 이렇게 화면인데 또 타임을 보면은 그렇게 느린 페이스가 아니었습니다. 뭐 900m 도달 타임이 54초 9인데 보통 좀 느린 페이스는 56초대 많이 뛰고요. 또 6등급 레이스는 57초대에 900m 도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2초 정도 빠른 페이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직선에서도 꾹 잡고 있는데 뭐 큰 추진 없이 잡고만 가는데도 뭐 걸음이 쭉쭉 살아 나오면서 후착마를 11마 심사로 따돌리면서 아주 여유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경주 기록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마필 카우보이 칼 자마인데 모마가 서머 로맨스인데 이 목의 형제 마필 중에 예전에 부경에서 막강한 기량을 보였던 마필이 케이테리우스라는 마필이 있거든요. 네. 그 마필과 목의 형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부마, 모마 모두 상당히 좋은 그러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에이스 돌풍이고 너무나 여유승을 했고 크게 성장할 마필로 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충막감으로 에이스 돌풍을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이스 돌풍은 직전 경주에서 2위와의 도착차가 무려 11마신이나 날 정도로 정말 압도적인 경주력을 보여주면서 데뷔 후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이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경주는 10일 일요일에 시행되는 부산교차 5경주인데요.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자, 일요경마 제5경주 혼합 4등급 1600m 레이스입니다. 자, 우선 좀 강한 인기를 끌 마필이 이제 19조 김영관마방의 바운드 코리아입니다. 직전에 우승을 했고요. 이때 이제 동반 입상을 했던 체스터티도 이번 경주 같이 출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직전에 두 마필이 잘 뛰었기 때문에 이 바운드 코리아와 체스터티 이 두 마필이 인기 양강으로 팔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럭키한마도 좀 탄력은 부족하지만 뚝심 있게 꾸준히 뛰어주는 그러한 걸음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자체가 앞에 가는 마필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럭키한마도 좀 충분한 경쟁력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직전에 라스트에서 약간 좀 모자랐던 플라멘코 직전에 이제 이 코너에서 좀 강하게 비인기만데 강하게 추천드렸는데 현장에서는 생각보다 좀 많이 팔렸고 거의 버티나 싶었는데 끝에 가서 약간 지면서 코 차이로 3착했거든요. 네. 상당히 좀 아쉬웠던 마필이 플라멘코고요. 이외에도 직전에 입상한 중앙신화 그리고 우사인너트 같은 경우에는 매번 좀 세게 팔립니다. 전형적인 인기마로 팔리는 마필이고요. 바운드 코리아가 인기 1위로 가고 체스터티가 인기 2위 가면서 두 마필이 최저 배당을 형성하고 여기 이제 럭키한마, 중앙신화, 플라멘코, 우사인너트 이러한 마필들이 좀 도전세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네, 이번 경주는 바운드 코리아와 체스터티를 인기 2강으로 꼽아주셨고요. 이 외에도 럭키한마와 중앙신화, 그리고 플라멘코, 우사인너트를 도전세 마필들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서 어떤 경주만을 가장 주목해봐야 될까요? 네, 이 경마를 하다 보면 좀 능력이 있음에도 매번 비인기마로 팔리는 마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불안한데도 나올 때마다 인기마로 팔리는 그런 유형의 마필들이 있는데 네. 8조 토마스 마방의 중앙신화 같은 경우에는 좀 능력을 보여줌에도 비인기마로 많이 팔리고요. 또 우사인너트 같은 경우에는 매번 좀 직선 라스트가 매번 불안한데도 나올 때마다 또 인기마로 팔리거든요. 저는 중앙신화 이번에 또 물론 직전에 입상을 했고 이 마필이 좀 연투가 거의 좀 힘든 그런 유형의 마필이긴 한데 네. 직전 경주 내용을 보니까
초반이 좀 안 좋았는데 초반도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경주력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이 중앙신화를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직전 경주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게이트 김명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좀 약간 주행의 안정감이 떨어지는 그러한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초반이 항상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를 보면은 선행나간 로키노바와 거의 비슷한 스타트를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중석에서 좀 모자라기 때문에 중위권 전개를 펼치지만 스타트가 우선 상당히 좋아졌다. 좀 마필들이 좀 안 좋던 스타트가 좋아지는 경우가 보통 좀 컨디션이 올라오고 힘이 더 올라왔을 때 스타트가 많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중앙신화가 전형적인 그러한 유형을 보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마필 자체가 15번 뛰면서 2창내 입상이 2번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좀 입상률이 좀 떨어지는 마필이긴 한데 이 경주를 보면은 그 경주력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라스트에 추입으로 올라오면서 럭키노바를 거의 잡아챌 만한 그러한 탄력을 보이는데 예전에도 좀 능력은 좋은 능력을 계속 보였기 때문에 이 코너에서 제가 좀 복병마를 꾸준히 언급을 드리는 그러한 유형의 마필입니다. 좀 주행의 안정감이 떨어지고요. 탄력 붙이기가 조금 어려운 그러한 유형의 마필인데 자, 이번에 이 경주에도 뭐 한 200m 남겨놓고 마필이 좀 탄력이 붙습니다. 근데 이 탄력이 붙자 그야말로 막강한 그 추입력을 보이면서 이 럭키노바와 급격하게 거리를 좁혀가면서 좀 배당의 주역이 되는 이 당시에도 뭐 전혀 안 팔렸거든요. 단승식 65배로 완전히 인기 하위권이었는데도 상당히 좋은 직선 탄력을 보이면서 럭키노바와 1마신까지 좁혀왔습니다. 그리고 1400 경주 기록이 1분 27초 1이 나왔는데 상당히 잘 뛴 경주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1600으로 거리가 늘었지만 직선 탄력으로 승부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중앙신화의 연투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신화는 직전 경주에서 2위를 기록하면서 이변을 일으켰는데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깜짝 놀랄 만한 성적을 낼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신마 포커스 코너입니다. 금주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들 중에서 새벽 훈련 내용이 우수한 신마를 선정해서 분석해 볼 텐데요. 이번 시간 해설에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는 새벽 훈련 전문가 강호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호입니다. 자, 2017년 9월에 2주차 경마 주간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가을의 경마. 이번 주는 뭐 스프린트 대상 경주도 있고 코리아컵 대상 경주도 있습니다. 경마장 한번 방문하셔서 뭐 시원하게 한번 응원도 하시고 뭐 즐기시길 바라겠고, 지난주에는 그래도 배당마로 좀 언급을 드렸던 이 하이스펙이라는 마필이 그래도 입상을 좀 하면서 좀 배당의 중심이 됐습니다. 방송 보신 분들께서 좀 참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자, 아무쪼록 이번 주도요, 이 좋은 마필들 많이 잡아왔는데 입상, 우승 꼭 해주길 기원하면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19조 소속의 국내산 신마로 디바인드 윈드를 선정해 주셨는데요. 먼저 디바인드 윈드의 혈통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디바인드 윈드라는 마필은 매니피의 자마입니다. 국내 걸쭉한 리딩 사이어 1위인 그 마필의 자마가 되겠고요. 이 디바인드 윈드, 이 마명 참 좋습니다. 이 바람을 가르고 달려. 자, 이 뜻인데, 디바인드 윈드 이번 데뷔전에 바람을 갈아서요, 우승까지 좀 해주길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니피의 자마고, 방송을 이제 꾸준하게 많이 이제 청취하신 분들은요, 제가 이제 시수마에 대해서 거의 한 80% 정도는 좀 언급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매니피, 많은 분들이 이제는 다 아시는 그런 혈통이죠. 2006년 한국 마사회에서 이 시수말로 도입하면서 이 40억 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시수마로 도입했고요. 하나 좀 단점이라면 이 장거리에 대한 적성이 조금 짧다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현재까지는. 자, 그래도 중거리까지는 무난하게 띄워줄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고요.
리딩사이어 1위, 최근에 뭐 마사회에서 공격적으로 시스마일들이 좀 많이 들어오면서 한 2, 3년 후에는 어떻게 달라진 시스마 순위가 가려질지는 궁금하지만요. 아직까지 뭐 향후 한 2년까지는 뭐 충분히 계속적으로 리딩사이어 1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혈통입니다. 이 노던 댄서 계열의 스톰캔 라인이고요. 중장거리, 장거리보다는 이 중거리까지의 혈통의 순발력과 뚝심을 모두 겸비한 뭐 그런 마필의 혈통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디바인드 윈드의 혈통부터 들어봤는데요. 디바인드 윈드는 지난 8월 17일에 받은 주행심사에서 1분 2초 9의 기록으로 가볍게 통과를 했습니다. 주행심사 내용 어땠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7번 게이트에서 다실바 기수가 호흡을 마쳤습니다. 이 외곽을 받았는데 발주가 그렇게 좋지를 못했지만 살짝 밀어주자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보이면서 선두권 외곽 2선을 돌고 있습니다. 선행을 나섰던 이 타임퀸이라는 마필이 같이 데뷔전을 치르기 위해서 주행 검사를 받고 있고요. 약간 빠른 페이스로 올라갔습니다. 빠른 페이스로 이 타임퀸이 선행을 레이스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 다실바 기수는 무리하지 않고 4코너 돌아 직선 구간까지 계속적으로 외곽 2열을 돌면서 레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행의 안정화가 좀 돋보이는 그런 마필이고요. 이 목스힘과 발스힘, 이 부드러운 마체 밸런스까지요. 이 직진선까지 양호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에 강하게 좀 한번 몰아주고 있는데 반응은 역시나 해주고 있습니다. 왼쪽에 이 퀸스키는 타임퀸은요. 이 채찍을 가하고 있고 이 마필은 밀면서 여유롭게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디바인드 윈드는 주행심사에서 이세마답지 않은 목스힘과 그리고 안정적인 주행 능력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디바인드 윈드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새벽 훈련 내용까지도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490kg대의 우수한 마체를 갖고 탄생한 매니피와 이 그랜드 파티의 자마로 탄생이 된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이 동일 부계와 모계의 혈통으로는요, 이 국내 경주를 일단 뛴 마필이 한두가 있습니다. 이 장수파티라는 마필이 있는데, 역시나 중장거리 쪽에서 좀 약점을 보였습니다. 이 마필도 향후에 약점이라면 중장거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이고요. 이 장수파티던 이 디바인드 윈드던 이 순발력을 바탕으로 선두권에 살짝 붙어주면서 이 선입전개 직선 한 발을 쓰는 그런 마필입니다. 주행검사 때 보셨다시피요. 이 목스힘 상당히 좋고요. 이 밸런스도 좋고 직진성도 좋고 향후에 뭐 즉시 전력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요. 향후에만 중거리까지는 계속적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혈통적으로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단점이라면 혈통적으로 장거리까지는 검증을 일단 있어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데뷔전 준비를 위해서요, 뭐 꾸준하게 구보량을 올리면서 훈련에 임했고요. 이 강구보 위주로 마필을 이제 동료에 가면서 훈련 임하면서 계속적으로 힘찬 모습이 좀 역력했습니다. 지난주에부터 강도 올려서요, 이 국내산 5등급의 월드 코리안, 이 상대적으로 좀 강마와 붙여가면서 이 시종일관 계속적으로 강도를 좀 올려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 외열 쪽에서 제법 근성까지 보이면서 뭐 향후에 뭐 혈통 기대치만큼의 중거리까지는 무난하게 뛰어줄 수 있는 훈련 시에 걸음을 보였던 이 19조 김영관 마방 국내산 6등급의 디바인드 윈드가 한번 바람을 가르면서 데뷔전 입상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바인드 윈드 벌써부터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금주 데뷔전에서도 이 기대만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금주 출전하는 경주마들 중에서 새벽 훈련 내용이 우수한 경주마를 선정해서 분석하는 베이스온 트레이닝 코너입니다. 오늘은 총 5두의 경주마를 새벽 훈련 우수마로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주목할 경주마 어떤 경주마인가요? 19조 김영관 마방입니다. 외산 4등급의 백문백답이 되겠습니다. 직전 데뷔전에 좀 외곽을 받았고요. 이 빠른 페이스 속에서
약간 허둥지둥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 조인권 기수가 그래도 좀 다잡고 외열 쪽에서 강하게 좀 추진을 했지만 선두권과의 격차를 좁히지는 못했고요. 타피자르의 혈통입니다. 예전에 혈통 시간에 좀 언급을 좀 드렸었던 그런 타피자르의 혈통으로 혈통만 본다면 향후에 중급 이상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이 훈련 시에 계속 힘찬 모습 역력한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이 밸런스도 좋고요. 지난주부터 국내산 3등급의 럭키노바와 강하게 병합하면서 준비를 했고 이 외열 쪽에서 거리를 계속적으로 늘려가면서 크게 걸음을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데뷔전에서 기대치만큼의 성적을 보이질 못했는데 이번에 2전째 한번 첫 입상을 기대하면서 19조 김영관 마방의 외산 4등급의 백문백답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문백답은 직전 데뷔전에서 인기도만큼의 활약은 펼치지 못하면서 4위에 그쳤습니다. 금주에는 8일 금요일 7경주에 출전할 예정인데요. 이번 경주에서는 입상까지도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경주만은 어떤 경주만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27조 이상형 마방입니다. 국내산 5등급의 신스텔스가 되겠습니다. 직전 데뷔전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이번에 연속 입상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런 마필이 되겠고요. 직전 데뷔전 초반부터 이 선두권이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빡빡하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이었는데 그 경합을 뚫고요. 이 초반 선행을 나섰습니다. 초반 힘소진이 있었지만 4코너 돌아 직선 구간에서 더욱더 뻗어나가는 탄력을 보였습니다. 이 망아지들이 보통 그 정도의 경합성으로 초반에 흘러가면 이 뒷심이 조금 떨어지는 게 보통인데 이 신스텔스는 더욱더 걸음이 뻗어나가는 신장력을 보여줬고 진겸 기수와 호흡을 다시 맞추면서 또 준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상위군 마필 외산 2등급의 나가신다와 병합을 해가면서 이 외열 쪽에서도 의외로 또 밀리지 않았습니다. 이 상위군 마필의 근성에도 견주어도 이 부족한 게 없이요. 이 탄력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모습이었고 이번에 승급전이지만 분명히 다시 한번 강공으로 연속 입상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27조 이상형 마방의 국내산 5등급의 신스텔스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스텔스는 데뷔전에도 불구하고 눈부신 활약을 펼치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금주에는 8일 금요일 6경주에 출전할 예정인데요. 과연 5등급 승급전에서도 이 활약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경주만 어떤 경주만가요? 22조 유충렬 마방입니다. 국내산 6등급의 킹스파워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좀 추천을 좀 드렸던 이 하이스펙이라는 비인기 마필이 있었습니다. 그 마필하고도 견주어도 거의 도찐 개찐입니다. 인기도에서는 완전히 좀 저평가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입상을 했던 이 하이스펙과 같이 이 마필도 이 배당권의 중심이 한번 되길 기원하면서 킹스파워를 추천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직전 데뷔 전에 8마리가 뛰었는데 이 한 마리가 주행 중지되면서 그 7마리가 달렸습니다. 그 7마리 중에 6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고 우승을 했던 마필과는 착차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자, 당연히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비인기 마필로 대두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내용만 본다면요. 이 선두권에 빠르게 이끌었던 영희시대와 메이스타의 페이스에 따라가기 좀 급급했고요. 460km대 엑스플로잇의 자마로 분명히 좀 순발력만 조금 살아나면 분명히 형군에서는 뛰어줄 전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지속적인 수영 훈련과 주로 조교를 병행하면서 준비를 했고요. 이 수영 조교를 좀 꾸준하게 해서 그런지 이 컨디션도 많이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 스포시의 낮은 자세도 인상적이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국내산 3등급의 BK보스와 좀 강병합해 가면서 준비를 했고 좀 실전 변화를 염두할 수 있는 배당권으로 한번 추천을 드리죠. 자, 22조 유충렬 마방의 국내산 6등급의 킹스파워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킹스파워는 직전 데뷔전에서 6위를 기록하면서 부진한 경주력을 보여줬는데요. 금주에는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경주 결과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목할 경주마는 어떤 경주마인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15조 안우성 마방입니다. 국내산 6등급의 달그리다가 되겠습니다. 직전 2착으로 그래도 가능성을 좀 보여줬습니다. 직전 휴양 공백이 있음에도 입상을 좀 차지하면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일단 보여줬고요. 이 데뷔전에서 1300을 뛰었습니다. 원래 그 데뷔전에 좀 내용이 있었던 마필인데 이 마방 쪽에서는 이 골망염 때문에 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걱정에도 이 외열을 타면서도 직선 추입하면서 3착으로 가능성을 보였고 이 다리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 3착으로 결승선을 통과한 다음에 곧바로 휴양을 다녀온 후에 푹 쉰 다음에요. 이 직전 경주 출전을 해서 곧바로 입상. 마필의 내용은 분명히 있는 마필이고요. 이 마방에서도 이 중급 정도의 중거리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자, 이런 자신감에 차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430kg대의 이 조망만한 마필입니다. 예쁘게 생긴 그런 마필이고요. 이 외산 1등급의 골드블루와 병합을 해주면서 준비를 했고요. 이 스피드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순발력이 분명히 살아났기 때문에 컨디션도 살아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선두권에 가담하면서 레이스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첫 우승까지 기대해보면서 15조 안우성 마방의 국내산 6등급의 달그리다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그리다는 직전 경주에서 코 차이로 아쉽게 2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최근 좋아진 컨디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우승까지도 차지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경주만 어떤 경주만가요? 8조 토마스 마방입니다. 외산 2등급의 그레이트 킹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 조성공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인기를 좀 많이 모았었고요. 부진한 결과를 만들었었습니다. 이 마방에서 안장을 좀 교체해 가면서 이 사토시 기수와 기욤베 기수를 기승을 시켰고요. 이 연속 입상을 다시 한번 내면서요. 이 반등에 성공한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2등급의 승급전을 준비했습니다. 순발력과 뚝심을 모두 겸비했고 1800m는 일단 검증이 된 상태입니다. 최근에 꾸준하게 거리 경험은 해왔던 마필이라 이 거리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번에 송경용 기수로 또 안장 교체하면서 준비를 해주고 있었고 이 월요일 국내산 1등급의 챔프라인과 강하게 병합 훈련하면서 이 스피드는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구력과 근성도 좀 더 보강을 했기 때문에 이 승급전이지만 주목할 필요가 있는 마필로 8조 토마스 마방의 외산 2등급의 그레이트 킹을 마지막 마필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레이트 킹은 직전 경주에서 아쉽게 코 차이로 2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금주에는 8일 금요일 챔피언십 시리즈로 펼쳐지는 10경주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과연 2등급 승급전에서도 최근의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금주 시행되는 부산경마를 빠르게 짚어봤습니다. 금주 부산 경남 지역은 주중 화요일과 수요일에 비 소식이 있고요. 주말에는 화창한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주말 아침 최저 기온이 19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예상이 되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일교차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금요일 10경주로 2등급 챔피언십 시리즈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총 14두의 경주마들이 출전 신청을 했는데요. 과연 어떤 경주마가 승점을 쌓아 올릴지 끝까지 주목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국제 초청 경주 주간으로 지정된 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는 일요일 7경주로 코리아 스프린트 대상 경주가 시행이 되고요. 이어서 8경주로는 코리아컵 대상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서울과 부경을 대표하는 경주마들뿐만이 아니라 미국, 프랑스, 일본, 홍콩,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경주마들이 출전 신청을 하면서 그 열기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국제초청 오픈 대상 경주에서는 어떤 경주마가 우승 트로피를 거머쥘지 끝까지 주목해 주시고요.
오늘 리뷰 프리뷰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에는 금주 시행되는 코리아컵과 코리아 스프린트 대상 경주와 관련해서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특집 방송을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